양강도가 왜 양강도인지 아십니까? 중국에 사는 개도 나보다는 살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빼곡히 감시를 하고 피눈물 지를 정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착착 걸어서 거실로 들어갈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1995년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201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전주옥입니다. 현재는 웹툰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 엄마라는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향은 양강도 해산입니다. 어린 시절을 태어난 곳에서 쭉 보냈고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하면 친구들은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벌고 밭에 가서 일을 해서 식량을 구하고 했었는데 배가 고파도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또 엄마의 뜻이 맞다고 생각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틈틈이 부모님을 도와서 장사를 돕거나 북한 특히 저희 해산시는 다 그런데요. 밀수를 돕거나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고민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죽을 먹던 밥을 먹던 그래도 내 생명은 부모님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배치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성인으로서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면 최소 아빠 엄마만큼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등이 굽고 손발톱이 닳도록. 근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용기가 안 났고요. 두 번째는 야, 저렇게 사는 삶이 사람의 삶인가? 주변에서 근데 우리 부모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목격했습니다. 저게 내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야,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반면에 보이는 것은 밤이면 반짝거리는 중국의 불빛이었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쿵쾅쿵쾅 음악 소리가 들리고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중국에 사는 개도 나보다는 살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쩐지 그쪽에서 들려오는 개 소리도 컹컹 소리가 더 커 보였습니다. 우리 쪽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저쪽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과 중국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중국과 한국은 더 차이가 난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잡아서 북송될 위험이 있는데 한국까지 가면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면 한국을 가야죠. 죽고 나서나. 그래서 제일 문제는 가다가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때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 것이 내 기준에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보다 가다가 반드시 죽을 건데 그렇게 죽는 죽음이 더 값지다 해서 스스로를 위안 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선 공부를 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남한에 가면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가야겠다. 양강도가 왜 양강도인지 아십니까? 백두산이 있고 거기서 백두산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원을 해서 양강도예요. 탈북 초기에는 다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이 압록강보다는 좁고 폭이 좁고 짧으니까. 근데 2010년을 전후로 압록강으로 대부분이 많이 넘어왔어요. 저도 양강도 해산이다 보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왔고요. 말이야 쉽지 재밌는 일도 많았지만 아슬아슬한 경우도 많았어요. 한 3번 정도 목숨을 걸고 온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강을 건널 때였죠. 저는 국경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매일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강에 실패를 해서 끌려가거나 맞거나 죽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두 번째는 중국에 갔을 때였어요. 사실 도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위험이 도사릴 줄은 몰랐는데 가차없이 잡아가더라고요. 정말 빼곡히 감시를 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개처럼 취급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북송되면 인간의 취급을 받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중국을 어찌됐든 여치저치 운 좋게 왔던 것 같아요. 끝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동남아는 그래도 좀 보장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차를 타고 이동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안 서는 곳이라 함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을 경비 안 서는 곳이니까 그렇게 산길을 타고 정글을 헤치고
가끔은 벼랑도 오르고 그렇게 밤새 걸어서 왔는데 야, 정글을 헤치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피오줌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야, 여기서 죽는가 보다 했는데 사람 목숨은 즐겨서 어떻게 해서 메콩강 강가까지 다다랐고요. 네, 거기서 또 강을 살아서 건넜습니다. 그렇게 태국에 가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요. 사람이 없는 힘도 나오더라고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착착 걸어서 도시를 들어갈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태국까지 가서 네,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그림을 그려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니,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나는 가서 공부를 해야지. 두 번째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자본가가 돼서 성공해야지 라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도 전공도 뭐 국제관계, 사회복지 뭐 이런 쪽으로 했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아기가 생겨서 방송에 나갈 수도 없고 일이 다 집에만 지내다 보니까 뭐 하지? 지금이구나 해서 사실 제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는 일들은 좀 해놨었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북한의 수학교 때 반에서 나름 그림을 잘 그리는 축이었어요. 야, 잘 그린다 막 애들에서 구경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별걸 좀 다 이렇게 그려보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이는 것만 그리지 말고 안 보이는 걸 그리면 얼마나 애들이 더 놀라겠어요. 방구를 그려봤는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싸대기를 맞았어요. 이렇게 풍기문란한 거 너 그리면 너는 애라서 괜찮은데 아빠 엄마 당비서실까지 불려갈 수 있으니까 다시 이런 거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을 함부로 그리면 안 된다, 반동이 된다, 낙서가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재미로 하는 게 아빠 엄마의 목숨줄을 흔들 수도 있겠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는 사실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 과외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서 과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란 말을 일절 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접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보면서 남편이 되게 잘 잡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림은 제가 다 그린 건 아닙니다. 남편이 다 기술적으로 봐주긴 하지만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미가 붙었어요. 네, 그렇게 좀 사업이 확장되고 자신감을 크게 얻었던 부분은 그 통일부에서 2023년 통일미래 공모전을 했었는데 거기에 해볼까? 하고 저도 이걸 기획을 냈는데 어머,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 이게 되네? 해서 해야겠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 작품은 제 이야기를 그려야죠. 왜냐하면 나라는 게 설명이 돼야 그 다음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소녀진이라고 해서 제 이야기를 한 200화 정도 기획을 해서 지금 초반 제작을 해놓은 상태고, 그 외에 월간 하나에서 정착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또 매월 연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UN UPR 때 북한 인권과 관련된 웹툰을 2개를 만들었어요. 아동 관련, 여성 관련 2개를 만들어서 또 영상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상영회를 사이드 이벤트로 진행을 했고 아마 10개국 이상의 대표단들이 수십 명이 와서 관람을 하고 지루함을 느꼈던 북한 인권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좀 새로운 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유정의 미를 거뒀습니다. 네, 또 최근 하는 일은 그 NDI라고 국제민주주의 연구소에 또 사업 지원을 받아서 통일이 되었을 때 또는 북한 주민도 민주주의나 자유나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다만 지금 그걸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 자료, 만화를 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의미 있는 하나보단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의 이야기 소녀진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월간 하나의 남북 하나 재단에 올라갔던 월간 하나 에피소드입니다. 저의 이야기이자 저의 가족의 이야기이자 수많은 3만 5천 명의 탈북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재미를 떠나서 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시선이 섞여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명백하죠. 젊은 세대로서 또 다른 나의 젊은 세대에게 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올려주고 북한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북한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에 접근할 거 아닙니까?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